여러분은 지금 상사와의 관계가 어떠세요? 상사가 출장이나 교육이라도 가면 방학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부하 직원들은 자신의 여름 휴가를 하루씩이라도 모아서 상사에게 줘서 상사의 여름 휴가는 무조건 길었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상사만 없으면 업무도 더 잘 되고 마음도 편안하고 하루가 천국 같죠. 이런 걸 보면 직장 생활 힘든 이유의 90%가 상사 때문인 게 확실하고요. 직장인들의 퇴직 1순위가 인간관계이자 상사 때문인 것처럼 말이죠. 상사는 부하 직원이 기대하는 부모님이나 참된 리더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해 행동하고 언제든지 부하 직원을 버릴 수 있는 이기적인 존재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이 심한 경우 소시오패스처럼 느껴지고요. 암튼 상사와 함께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가 않죠. 어쩌면 상사와 매일 만나야 하는 우리들은 전생의 원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상사와 부하 직원은 외나무다리처럼 생긴 사무실에서 매일 만나야만 하는 불편한 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에게는 상사가 진짜로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직장인 상사병이란 말이 생겼죠. 쉽게 말하면 상사 때문에 생기는 화병이나 우울증 같은 거고요. 상사 때문에 사표를 쓰는 부하 직원의 90% 이상이 이 병에 걸려 있죠. 안타깝게도 이 병은 서로 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낫지 않는 병이고요. 자칫하면 부하 직원만 일방적으로 당해서 공황장애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직장인 상사병 체크리스트 4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인 상사병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직장인 상사병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상사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쿵쾅거린다입니다. 의외로 이런 슬픈 병에 걸린 부하 직원들이 꽤 많죠. 제 경험으로는 부하 직원 중 2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한때는 부하 직원에게 쌍욕하고 이기적인 팀장 밑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었죠. 그래서 상사의 얼굴만 봐도 징그럽고 목소리가 너무 혐오스러웠고요. 당연히 발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 심장이 뛰었죠. 솔직히 저와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저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싫었고요. 생각해보면 회사에 이런 상사나 선배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너무 짜증이 밀려오는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었고요. 이들을 멀리하고 싶지만 직장에서 멀리할 수가 없으니 너무 힘들었죠. 당연히 헤어지고 나서는 아예 번호를 차단했고요. 그리고 상사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부하 직원들은 상사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이 정도인데 상사의 얼굴을 보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기도 하죠. 상사에게 불려가면 알고 있는 것도 머리가 하얗게 돼서 대답도 잘 못하고 실제로 아무 생각도 안 나고요. 극도로 깨지고 나서 자리에 가면 자존감은 박살나 있고 자괴감만 밀려오죠. 여기에 심해지면 자기 비하가 시작되고요. 아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왜 저렇게 저 사람이 무섭지? 도대체 언제까지 회사를 다녀야 하지 등 이상한 잡생각이 떠오르죠. 이런 생각들이 계속 악순환되면서 인정과 신뢰, 성과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고요.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 부서에서 이동을 당하거나 스스로 퇴직을 결정하게 되죠. 직장인 상사병 체크리스트 두 번째는 멀리서 지나가는 상사를 보고도 일부러 못 본 척 한다입니다. 얼마나 상사가 싫으면 보고도 못 본 척을 할까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의외로 이런 행동을 하는 부하 직원들이 꽤 많죠. 출근하는 지하철이나 회사 입구에서 멀리서 상사를 봐도 일부러 피하게 되고요. 같이 있으면 피곤만 하고 기분도 나빠지고 좋을 일이 없으니까요. 동시에 상사는 나를 못 보고 나만 상사를 봤으면 하는 생각이 강해지죠. 상사가 자신을 보고 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곤란해지니까요. 그리고 제가 팀장 시절에 본부장하고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함께 걸어가는데 제 부하 직원이 멀리서 오다가 본부장과 저를 보고 일부러 다른 길을 가는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이 저에게 야 너도 많이 외롭고 힘들겠다. 저기 도망가는 친구는 일은 잘하냐? 라고 물었죠. 저는 그냥 아무 말도 못했고요. 본부장은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익숙했던 모양입니다. 물론 사무실에 와서도 도망쳤던 부하 직원에게 아무 말도 못했고요. 왠지 말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 또한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고 부장 시절에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충분히 이해하고요. 직장인이라면 직책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직장인 상사병 체크리스트 세 번째는 상사가 갑자기 웃으면서 친절을 베풀면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미쳤나? 오늘따라 나한테 왜 이래? 라고 의심하죠. 평소와 너무 다르니까 상사의 친절을 오해하고 의심하는 거고요. 상사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솔직히 매일 짜증내고 욕하는 사람이 갑자기 웃으면서 다가오니까 이만큼 이상한 것도 없잖아요. 평소 하던 대로 하지 왜 어색하게 웃으면서 배려하는 척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사실 이런 생각은 상사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상황이 어색해서 의심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고요. 어쩌면 직원들과 사이가 나빠서 대표에게 한 소리 들었거나 인사팀으로부터 협박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만약 그렇다면 갑자기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이런 모습이 상사의 진심일까요? 당연히 전혀 아니죠. 악마가 천사의 미소를 하면서 웃고 있으니까요. 이런 모습들은 부하 직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 자기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부하 직원들이 꽤 많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직장인 상사병 체크리스트 마지막 네 번째는 상사와 같이 밥을 먹으면 식욕이 없지만 상사가 없는 날은 그 어떤 날보다 행복하죠. 갑자기 상사가 오늘 점심은 뭘 먹을지 물어보면 그냥 짜증이 나고요. 무엇을 먹더라도 함께 먹기 싫은데 상사는 같이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더 짜증이 나죠. 동시에 친한 동료도 없고 약속도 없는 상사가 점점 싫어지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은 항상 식욕이 없고 뭘 먹어도 맛있지가 않죠. 그냥 음식만 먹을 뿐 직원들의 마음이나 웃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밥을 먹으면 왠지 체할 것만 같은 친구들이 있죠. 회사에서는 상사가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상사가 출장이나 교육이라도 가면 부하 직원에게는 그날은 그 어떤 날보다 행복하죠. 만약 목요일에 상사가 출장을 가면 그 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만 기대되고요. 해야 할 업무가 있어도 방해나 짜증이 없으니까 훨씬 집중도 잘 되죠.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막 쏟아져 나올 것만 같고요. 부서 분위기가 이날만큼은 정말 다르죠. 상사라는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에 상사의 힘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고요. 직장인에게 주말이 행복한 이유는 출근하지 않아서도 있지만 상사의 얼굴을 보지 않아서가 더 정확한 것 같죠. 혹시 이 정도 되면 저도 직장인 상사병에 걸린 게 맞겠죠. 지금까지 직장인 상사병 체크리스트 4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세요? 그렇다면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없는 직장인이 과연 존재할까요? 저는 직장인 상사병에 걸리지 않은 직장인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저 또한 이 4가지가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은 다 있었고요. 그만큼 상사는 어렵고 힘든 존재라는 의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사를 무조건 사랑하거나 좋아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최대한 가까이에 있어야만 하고요. 상사와 멀리 있으면 얼어 죽고 가까이에 있으면 타 죽지만 그래도 가까이에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좋은 관계가 될 가능성이라도 있죠. 멀리 있으면 100% 불행해지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상사병도 걸리면 죽을 것만 같은데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하는 상사에 대한 상사병은 걸리면 정말 죽을 수도 있죠. 상사병의 정도가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상사가 악마같이 보이거나 동료들이 원수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 되면 직장 생활을 하루빨리 그만둬야 하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상사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움이 이 정도는 돼야 퇴직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퇴직을 선택한 후배들을 보면 상사나 동료들에 대한 실망이나 미움이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누군가에겐 직장 생활이 행복하고 즐겁다고 하지만 지옥 같다고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더 많은 것을 보면 직장 생활은 정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스쿨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